오늘 주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잡았는데요. 요즘 메가 트렌드 요소 중에 하나가 환경 변화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가 한 큰 트렌드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라는 게 저출산, 고령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트렌드는 예전부터 이미 알고 있는 트렌드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이 트렌드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같은 경우는 작년이죠. 출생아 인구가 30만 명 아래로 27만 명을 달성했거든요. 40만 명을 유지하던 때가 몇 년 전이었는데 금세 20만 명대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 상황이 됐고요. 고령화도 평균 수명이 이제 82세, 3세 이렇게 되고 있고, 이 고령화에 의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깊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이 저출산 고령화인데 경제적인 주체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경제적인 주체들이 거의 뭐 3, 40대, 20대 뭐 이렇게였지만 지금은 그 경제 주체들이 많은 그 연령층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국가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많은 뭐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각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기대 수명이 또한 그 100세 이상 이야기하는 그 건강 수명이 또 특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1인 가족이나 이렇게 독거 가족들 뭐 이런 식의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또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산업 활동 인구가 줄어들므로 해서 가정을 담당했던 여성들이 경제 활동의 주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성 지위 향상에 파급 효과도 있고 성의 균형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의 구조와 사회의 변화, 그다음에 경제 활동의 변화를 통해서 산업이 미래 패러다임에 맞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여성의 지위가 조금 더 상승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미래는 여성 CEO도 더 많아지고 여성 그 정책가도 더 많아지면서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가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성들이 또 잘하는 재능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발전적인 가치가 굉장히 센서티브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산업 수요나 경제 활동들이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균형적인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구 소멸에 따라서 교육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획일화된 형태의 그런 교육이 아닌 인구가 적기 때문에 뭔가 맞춤식 교육이 된다든지 어떤 그런 획일을 넘어선 수요 맞춤형 교육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남성 군입대가 인구가 적어짐으로 해서 남녀 평균 균형적으로 군입대가 될 수 있다든지 혹은 미국처럼 페이를 지불하는 군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의 가장 핵심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 사회적 지원 정책이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서는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비혼 출신 정책 지원이라든가 또 다양한 출산 정책 강화, 입양에 관한 지원 정책 등 이런 문제들은 지금 조금씩 글로벌 문제로서 해결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도 하나의 정책으로 대비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좀 더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 문제에 ICT를 활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효과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서 좀 더 적절한 보건 정책이나 또는 메디케어에 대한 지원금 및 보장, 그리고 렌트나 이런 부분들을요, 폭넓게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의료기술 육성이나 의료 서비스 강화, 그리고 또 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지원 정책으로서 지원금이나 또는 ICT 관련된 교육 등 좀 더 세분화돼서 맞춤형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령화 대응 비즈니스 영역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이제 원격 진료 서비스, 로봇 서비스, 또 돌봄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좀 더 다양한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ICT 기술을 활용하면 인구 구조 변화에서 혁신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생일 주기형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공유 경제로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향성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교육 체계에서 큰 변화가 닥치고 있고요. 이미 다 경험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태이고, 다문화 가구나 이민자에 대한 수용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준을 달리해서 급변해 가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각국마다 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인구 구조에 대한 대처하는 하나의 큰 주제로서 다뤄야 될 사항이고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그 사회적 문제로까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인구 구조 변화의 지금 방향성 그 현상이 저출산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국가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지금 고령화로 들어가는 그 세대들은 집에서 복지 혜택 그 수령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저출산으로 의해서 지금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사회 생산 노동력이 저하됨으로써 우리들이 모든 어떤 경제 활동을 하면서 내게 되는 어떤 세금 대출들이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따라 이제 혜택을 봐야 되는 노령화들은 점점 이렇게 그 수가 늘어나다 보면 결국은 사회 운영 자금의 불균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모든 전 세계적인 국가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체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 원인인 인구 구조 변화의 어떤 연구와 문제 해결에 이슈를 두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라면은 일단 출산율을 높이는 게 그 주된 해결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출산을 강요하거나 아니면은 비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좀 찾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이 해결에 동참할 의지는 있지만 사회적 한계로 인하여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만큼 이들이 원활하게 해결하는 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충분히 그 가능성을 만드는데 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많이 알려진 집값도 있고 아니면 취업난 같은 것도 있고 이런 타의적인 그런 요소 때문에 비혼이나 아니면 가정 이루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 그 저출산 해결 역시 그 자동적으로 그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